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우리 몸속의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게 단순히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화나 질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던데 오늘 그 놀라운 역할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면 보통 이제 세포 에너지, ATP 생산의 핵심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이 작은 기관이 사실은 노화의 비밀이나 당뇨병, 암 같은 질병, 심지어 수명 연장의 열쇠까지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수명 연장의 열쇠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자체 DNA, 그러니까 mtDNA를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mtDNA가 우리 세포 핵 안에 있는 DNA보다 돌연변이에 훨씬 취약하다는 겁니다. 한 10배 이상 높다고 봐요. 10배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핵 DNA처럼 히스톤 같은 단백질이 감싸서 보호해주지 못하고요. 손상됐을 때 고치는 복구 능력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 때문에 mtDNA의 손상이 쌓이기 쉽고 이게 바로 노화나 여러 질병으로 직접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노화의 미토콘드리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군요. 자료에도 계속 언급되던데 이 이론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mtDNA의 돌연변이가 쌓이고 손상이 누적되면 자연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가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악순환인 거죠. 기능 저하가 또 다른 손상을 부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 위험도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근육세포 같은 데서 mtDNA 돌연변이 수도 늘어나고 에너지 생산 능력, 즉 ATP 생성도 감소하는 게 관찰되거든요. 이게 이제 근육량 감소나 운동 능력 저하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자료 중에 뇌신경세포처럼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오래가는 단백질, LLPs라고 하셨죠? 네, LLPs, Long-Lived Proteins.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발견인데요. 생각해보면 뇌세포 같은 건 한 번 만들어지면 거의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연구해보니 일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들은 교체 없이 아주 오랫동안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는 거죠. 오래된 부품을 계속 쓴다는 건가요? 뭐랄까, 핵심 엔진 부품을 아주 잘 관리해서 오래 쓰는 자동차 엔진 같다고 할까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단백질을 자꾸 교체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아, 효율적인 방식이군요. 그 휴마닌이라는 펩타이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건 장수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휴마닌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단백질 조각, 펩타이드인데요.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의 자녀들을 조사했더니 이 휴마닌 수치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장수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와, 정말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놀라운 장치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노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도 크다고요? 특히 제2형 당뇨병이나 암이요. 네, 맞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를 보면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태우는 과정, 즉 지방선 산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포 안의 지방대사 과정에서 생긴 중간 산물들, 쉽게 말해 천이 덜 된 지방 찌꺼기, LCAC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찌꺼기요? 네, 이런 것들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받아들이는 걸 방해해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암과의 관련성은 어떤가요? 암세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분열하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때 미토콘드리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요.
일종의 편식 같은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략하는 치료법 개발 연구가 활발한 거군요.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내용도 자료에 있었는데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연구 방향이죠.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그 좋아하는 글루타민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쭉쭉 빨아들이는 특정 통로, 그러니까 수송체, SLC1A5 유전자 변이체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이 통로를 딱 막아버렸더니 암 발생 자체가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와, 그 통로만 막아도요? 네, 또 다른 접근법도 있는데요. 이건 더 흥미로워요. 아주 작은 합성 단백질 조각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이걸 암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펩타이드 조각들이 안에서 마치 레고 블록처럼 착착 조립돼서 긴 섬유 구조 같은 걸 만듭니다. 안에서요? 스스로? 네, 스스로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막을 손상시키고 결국 에너지 공장을 멈추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이죠. 아주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요, 이런 연구들이 MTDA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희귀 유전질환 치료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MTDA 편집이 좀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사실 큰 과제였습니다. MTDA는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물질이 접근하기 어렵고 기존에 많이 쓰던 크리스퍼 유전자 과위, 크리스퍼-cas9 같은 기술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미토털렌이나 DRDCB, 테일레드 같은 이름은 좀 어렵지만요. 이런 새로운 도구들은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거나 MTD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좀 더 정교하게 찾아내서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 그럼 진짜 희망이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로 인한 질환들, 예를 들어 리증후군 같은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진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P53이라는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의 모양 변화나 세포 노화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것도 앞으로 노화세포를 제어하는 기술 개발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와, 정말 오늘 얘기를 들을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낍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넘어서 노화 시계, 그리고 암 같은 질병까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네요. 오늘 분석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역동적인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또 손상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나아가서는 건강 수명 연장에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앞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본 미토콘드리아의 세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만약에요, 정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젊었을 때처럼 유지하거나 아니면 손상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와,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는지 혹은 이건 좀 걱정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